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다우는 0.01% 상승, 거의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76% 상승, S&P는 딱 중간치인 0.36%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8개 섹터가 상승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플러스 마감이 되지 않은 섹터는 인더스트리얼, 머티리얼, 에너지 이렇게 3개 섹터가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 3개 섹터는 대략 경기 방어주 섹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빠지고 빠진 것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빅테크들이 큰 모멘텀을 끌어올렸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많이 올라갔던 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지금 AI 쪽이 계속 관심을 받으면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경기에 침체가 있을 때 큰 테크놀로지 이슈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엄청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엄청난 자금이 몰리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성장을 시켜놓죠. 그리고 그 성장을 시켜놓은 후에 이제 제3세계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그거를 이제 팔면서 미국 경제에 수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미국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뭐 30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뭐 10년마다 큰 뭔가 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진짜 AI라는 것이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테슬라가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지금 뭐 테슬라에는 항상 테슬라 베어들이 있죠. 그 베어들의 힘이 좀 세지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의 공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약간 이게 프로모를 하는 분위기가 보여요. 뉴스 아리클들이 나오면은 안 좋은 기사만 내지 절대로 좋은 기사를 내지 않아요. 로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리고 뭐 오늘 로이터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가 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저희 회원님이 던져주신 얘기인데 뭐 테슬라에서 찍힌 사진을 지금 직원들이 뭐 센시티브한 머티리얼을 쉐어하고 있다 뭐 그런 어떤 노이즈 같은 얘기도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장이 뭐 테슬라가 쫙 올라가던 부분이 살짝 꺾이는 그런 순간 모멘트를 만들기도 했어요.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빠서 확인은 못 해봤어요.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은 지금 어제는 뉴트럴이었고 오늘 그리드로 넘어왔죠. 그렇죠? 그리드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시장이 과열 상태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다행인지 다행이 아닌지 모르지만 내일 미국 시장은 없지만 내일 non-farm payroll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약자로 NFP라고 그러더라고요. non-farm payroll이 나오고 이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견고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이 좋다.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월요일 날 시장 반응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그 부분도 상당히 퀘셔너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는 확인된 게 아닌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고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예상하는 게 3.5%의 실업률을 예상을 하는데 2%가 나왔다. 응?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고용이 좋으면은 경제가 아직도 건실하다. 고용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 심리가 반대적으로 생기겠죠. 아, 연준이 그러면은 이 고용에서 나오는 웨이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더 올려서 깨는 거 아니야? 그런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티멘트가 돌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 봐야 뭐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것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그런 좀 엉뚱한 리액션만 없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컨슈머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연준 회의록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CPI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이 가장 큰 날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수요일만 잘 넘기면 목요일은 아마 PPI는 거의 이 CPI 나온 거와 동등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월의 중반이 벌써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럼 4월의 중반이 훅 지나가 버리면은 요 시점부터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은행을 시작으로 하는데 은행의 실적 발표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지금. 계속 연준 의원들은 이러죠. 지금 은행 시스템이 견고하다. 아직 크레딧 크런치가 일어나고 있진 않다.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견고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연 메이저 은행,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투자은행 중에서 골드만삭스, 뭐 디타 등등 이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에서 연준이 말했던 여지까지 말했던 거와 같은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우리가 시장이 경악을 할 그럴 얘기를 할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2분기가 크게 흔들림의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4월은 12달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4월인데 지금 4월도 반이 흘렀단 말이에요. 반은 아니죠. 앞에 조금 흘렀지만 요때 돼서 이제 반이 흐르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실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일 다음 주가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들을 보면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없어요. 뭐 보잉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쵸?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얘기는 오늘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얘기는 뉴스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뭐 뉴스는 없어요. 어제 아셨겠지만 대만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하원 의장이랑 만나서 뭐 캘리포니아 스미밸리에 왔다는데 스미밸리 어디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큰 관심이 없어서. 스미밸리면은 저 사는 데랑 가까운데 아마 거기에 뭐 로널드 레이건 라이브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뭐 나왔는데 왔던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중국이랑 또 대만이랑 그런 어떤 역학관계도 조금 지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약간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국제 정세도 그리고 기름도 그렇고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용이 좀 세지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리세션 리스크가 97%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요 타이틀인데 97%의 가능성. 그래서 저는 고용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밑에 쫙 보니까 어 블룸버그에서는 이코노믹스가 이제 리세션 가능성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13개 인디케이터로 이 통계를 만드는데 97%의 찬스의 리세션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기에는 줄라이부터 그러니까 2분기 때죠. 2분기 시작하면서부터 리세션이 올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 블룸버그 모델에서 얘기를 했다. 그런 거죠. 근데 과연 리세션이 오면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식시장이 깨질까요? 항상 이런 그림을 보게 되죠.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항상 이렇게 사이클이 리세션과 주식은 좀 다르게 간다. 그런 거죠. 리세션에 들었으면, 리세션에 들었으면 그 시점이 주식시장은 바닥인 거예요.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이게 꼭 100% 맞진 않지만 하여튼 이 리세션과 이 주식 사이클은 좀 옵사이클이다. 주식이 리세션을 선반영한다. 그런 거를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시장이.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바름일 때는 어떤 것들이 먹히느냐?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시큐컬,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얼, 베이직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이제 리세션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주말에 긴 연휴 동안 한번 어떤 종목들이 지금 리세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리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근데 사실 물론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통계도 많고 그렇겠지만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실물 경제로 느끼는 거는 우리는 벌써 리세션 안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벌써 리세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는 벌써 지나지 않았나. 이게 스탁 바름, 이게 벌써 한 3개월, 6개월 전에 저는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작년 뭐 9월일 수도 있고 10월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주식시장은 벌써 그때 바닥을 쳤죠. 주식시장 바닥을 치고 지금 중간 단계로 이렇게 한 올라와 있는 그런 위치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full recession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후행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언하는 게 이런 위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지금 한 여기쯤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간혹 이제 그 짐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시는데 배당 언제 옵니까? 언제 왔습니까?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어카운트를 보니까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짐 배당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또 테슬라를 살까 말까 팔까 고민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런 것들 가끔 이렇게 체크하면서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 주가가 이거는 적정 주가가 아니라 목표 주가예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아마 이거보다 낮죠. 근데 목표 주가가 지금 이 300, 높게 보는 사람은 300. 이거는 보통 12개월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은 한 228. 그리고 낮게는 150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가장 뭐 제가 신뢰하는 게 이제 아람 조나스인데 아람 조나스 같은 경우는 220을 보니까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 150에서 뭐 아니 150이 아니라 180에서 200 사이만 유지해줘도 상당히 땡큐 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뭐 목표 주가가 12개월 후에 220이라면은 그냥 200불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유지되면 정말 그냥 괜찮은 주가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냥 이 흐름이 깨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주는 흐름으로 유지해주면 그거 이상 더 바랄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를 더 점검을 해보면은 이제 다음 주는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번 보면은요. 다음 주가 왜 중요하냐면은 CPI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만기가 14일이에요. 시장이 14일 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오늘 S&P 종가가 오늘 종가가 4,100 4,105의 종가가 됐어요. 그러면 스파이를 보면은 한 4,105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인데 지금 위쪽으로도 이렇게 크게 흐름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죠. 3600까지. 그래서 만약에 CPI가 많이 줄게 내려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깨지면서 쇼커버 쫙 올라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많이 사람들이 거래한 종목들을 보면은요. 구글이랑 테슬라는 업사이드로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1년 후를 봤어요. 거기에 평상시보다 5배 많은 거래량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름, 제가 얘기했죠. 테슬라는 5월까지 쫙 있다가 여름부터 쫙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통계적으로. 거기에 200불에 베팅한 게 200불 이상으로 베팅한 거예요. 거기에 거의 5배 정도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도 5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들어갔어요. 7월에. 그러니까 빅테크들 여름에 좀 크게 올라갈 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베팅을 한 그런 흐름이 오늘 읽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로 가는 거를 베팅을 크게 한 거는 6월에 스파이가 내려갈 거. 그러니까 보통 장이 5월부터 쭉 빠져서 6월쯤에 바닥을 치게 돼요. 시즈널러티를 보면은 잠깐 시즈널러티 차트를 보여드릴게.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잠깐만요. 제가 클린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S&P인데요. 지금 이 초록색이 이번 해를 보는 거고요. 이게 지난 5년간의 평균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 요 지점이 오늘이고요. 요 지점이 딱 오늘이고, 그 다음에 4월이 끝나고 5월부터 장이 뭐 내린다고 볼 수도 있고 횡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스트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찍는 게 한 6월 중순쯤. 보통 369 옵션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6월에 옵션 만기일 새마녀의 날 그때 봐서 좀 이제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세로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인 부분에서 싸게 풋을 사는 거죠. 요 만기를 포커스를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hedge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계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즈널리티를 좀 보고선 트레이드를 하시면 테슬라는 이제부터 하향세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통계적으로 5월까지. 그래서 5월까지 190불, 200불만 유지해줘도 땡큐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올라오는 게 6월 말 7월부터 여름 사이에 3분기 때 강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4분기 때 좀 플랫하게 간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주 마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지수 한 번만 돌려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주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다음 주의 흐름을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봉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 주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주봉이 지금 3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요번 주 같은 경우엔 도지로 끝났죠. 이제 다음 주에 어디로 갈지 요거는 좀 애매한 게 끝난 그런 주가 되는 거예요. 보통 도지를 찍고 나서 이거는 50% 50% 확률이에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흐름 자체가 완전히 상승으로 갈 것 같은 흐름은 아직 이 클라우드 모델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100을 보는 QQQ로 이게 본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도지로 끝났어요. 그런데 위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로 갈 확률이 한 60%, 아래로 갈 확률이 한 40%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관심이 가서 보는데 반도체 SOXL 많이 보시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딱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점까지는 내려올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봐요. 보통 저점이라 그러면은 이 6월의 저점 한 요 정도 최소 내려와도 한 11.6 최소 내려와도 그런 정도 그런 정도를 전략을 세우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분기 실적 그리고 반도체도 선반영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경기에 민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나쁘지만 않게 나오면은 이제 반도체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그러니까 반도체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만 보시니까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른 반도체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뭐 요즘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퀄컴? 뭐 인텔도 많이 올라왔죠. 요번에. 요번 주에 인텔 엄청나게 올라왔죠. 거의 얘는 주봉으로 W 반등이 됐어요. 얘도 이제 여기까지 오늘 탑 친 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에서 탑 친 것 같고 이런 거 보시면 아직 반도체들 올라올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건 주봉입니다. 다. 퀄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직 아래쪽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거 빼놓고 얘네들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1분기 실적 발표 난 후에 아니면은 6월부터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반도체도 딱 구분을 해가지고 보세요. AMD, 엔비디아랑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반도체 그 장비 업체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AMD, 엔비디아 이런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장비 업체,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 그 이외의 애들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이 차트의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것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저 옛날부터 트레이드를 하던 종목이라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요 박스권에 갇혔을 때 항상 박스권에서 움직여요. 근데 이게 지금은 보면은 역 헤드 앤 숄더까지 와서 넥라인이 됐죠. 그래서 얘도 이제 요 단계로 올랐을 그럴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긴 주말입니다. 물론 회사는 가시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시달리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안히 긴 위켄드 잘 보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부활절 잘 맞이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또 전환이 되는 그런 모멘트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